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기 위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부통령 당선자인 마이크 펜스가 의회에 가서 오바마 케어 폐지안을 의회 중진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본격적인 폐지 운동 시작의 신호탄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바마 대통령도 어제 의회로 가서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서 이에 대한 옹호에 나섰습니다. 이 오바마 케어의 폐지, 공화당 의회의 오랜 목표였었고,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선거 공약의 중요한 사안입니다. 무엇보다도 금년 선거에서 공화당 의회 상하원을 장악을 했고, 화이트하우스에 공화당 대통령이 들어앉게 되고, 그래서 오바마 케어의 폐지는 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상 시간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아직 공화당 측이 마땅한 대안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 수천만 명의 오바마 케어 수혜자가 이미 있는데, 또 우리 커뮤니티에도 가입자도 많고 무보험자도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아직 확실한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바마 케어 폐지 작업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가입자들은 앞으로 건강보험 문제가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지,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헬스케어, 국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아프게 되고 또 병원에 가게 됩니다.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용, 전체 GDP의 17.1%나 됩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미국 국민 1인당 드는 의료비 연간 약 9,451달러입니다. 세계 1위입니다. 그러나 그 베네피트에서 보면은 전 세계에서 37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의료제도 제도상 뭔가 잘못됐다 하는 지적이 오랫동안 계속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중에 가장 역점 사업으로 Affordable Care Act, 일명 오바마 케어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 그동안의 우여곡절은 애청자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공화당에서 제소를 했고, 이 제소가 대법원까지 가서 합법 판결이 났습니다. 또 공화당 의회는 따로 60여 회나 무효와 표결에 붙였습니다만, 그러나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오바마 케어가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에 서명을 했으니까 시간이 꽤 됐죠. 그래서 미국의 의료 시스템의 깊숙이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세상이 바뀌었고, 공화당 대통령이 들어섰고, 공화당 의회가 들어섰고, 다시 이제 폐지 운동이 본격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오바마 케어의 운명은 풍전등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바마 케어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왜 반대하고 왜 싫어하는가? 요점을 정리를 하면은, 국가가 의료보험 시스템을 혼자 주도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가입을 의무화하고 만일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을 먹인다. 다시 해석을 하면은, 나라가 국민 개인에게 물건을 살 것을 강요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원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대법원은 그 벌금의 과정이 세금을 통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조세권을 인정하면서 합법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수천만 명에 달하는 무보험자 구제, 바로 이것입니다. 그 엄청난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 국고에서 나오고 세금 돈이고 벌금에서 나오는 돈인데, individual responsibility, 개인의 책임이라는 철학에 익숙한 보수계 시민들에게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나도 힘들게 벌어서 내가 보험비를 마련해서 내는데 왜 내가 내 돈으로 게으른 자들을 도와야 하느냐?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밑에 깔려 있습니다. 이 오바마 케어의 진행 과정 중에
프리미엄이 계속 올라간다는 것,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 수많은 우여곡절들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결론은 이미 났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공화당 다수의 의회, 공화당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의 철폐를 이미 하기로 정책을 굳힌 것이죠. 그 전초전 하나의 상징적으로 어제 부통령 당선자가 의회를 직접 방문해서 출발 신호를 보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우선 공화당의 의료보험 제도에 대한 대안이 아직 없다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총무가 어제 일가를 했는데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려면은 우선 공화당이 대안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보고 검토를 하고 그때 가서 얘기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뭘 철폐하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안 제시가 사실은 당장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새로운 제도를 만들면서 이미 국민들의 의료 시스템에 깊숙이 뿌리 내린 이 제도를 어떻게 당장 바꿀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2천만 명이나 되는 무보험자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보험을 뺏어서 거리로 내쫓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또 pre-existing 사전 질병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26세 이하의 가족보험 커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프리미엄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현재 받는 베네핏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수많은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쪽에서는 일단 폐지 작업을 먼저 시작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수순을 밟아야 되는데 우선 상원 하원에서 의결을 해야 되죠. 표수가 문제입니다. 상원에서 60표가 필요한 슈퍼 머지어리티를 피하고 51표로 해결이 되는 심플 머지어리티, 단순 과반수로 통과를 시키는 그 절차상의 기술적인 문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선 의회가 예산을 주지 않으면 시행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의회가 정부가 각 주나 각 보험사에 주는 지원금이라든가 보조금을 봉쇄를 시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메디케이드 확장, 이 예산도 막게 됩니다. 그리고 미가입자에 부과되는 벌금도 없애고 또 대통령의 행정명령도 따로 내리고 그렇게 되면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방법은 많습니다. 상하원이 모두 공화당의 손에 있고 일부 사항은 대통령의 서명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마 케어 결국 폐지될 운명에 놓여 있는데, 그러나 현재로서는 실질적인 문제들은 남아 있습니다. 일반 가입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보조를 받는 저소득층의 혜택은 어떻게 될 것이며, 자격은 어디까지냐, 또 전반적인 보험제도가 언제 어떻게 확실하게 변경이 될 것인가, 모든 것이 아직 분명치가 않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오바마 케어의 폐기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자가 의회에 가서 공화당 중진들과 이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도 어제 의회에 가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오바마 케어의 옹호를 부탁했습니다. 오늘이 금년 연말연시 할러데이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전국의 공항이 붐빌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 연휴 기간 동안의 여행객 4,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에 2주째 식수가 끊겼습니다. 이 도시에는 현재 55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다마스커스의 시민들은 수돗물이 끊기자 우물과 냇가로 가서 긴 줄을 서고 있습니다. 한국이 김정은 암살조를 준비하고 있다고 CNN이 한국 국방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암살조가 전시에 활동하게 되며
이미 조직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이한 우주 시그널이 계속 잡히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시그널이 가까운 은하계에서 온 것으로 믿고 있었으나 새 보고서는 이 신호음이 약 30억 광년 밖에서 오고 있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LG가 신제품들을 내놓았습니다. 풀깎이 로봇, 그리고 벽지 두께의 텔레비전입니다. 이 TV의 두께는 10분의 1인치, 가격 $8,000, 곧 시판이 예상됩니다. 연방 배심은 어제 6명의 시카고 갱단 호버스의 리더들에게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악명 높은 호버스 갱단, 지난 10여 년 동안 시카고에서 살인, 납치, 강도를 저질러온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어로라, 쇼핑몰에 일정 시간 10대들의 출입을 부모 동행을 조건으로 규제하는 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는 연초에 팍스밸리 쇼핑몰의 10대 패싸움 이후에 생긴 조치입니다. 금년 초 전국 여러 곳 쇼핑몰에서 10대들의 패싸움이 벌어졌었습니다. 라그랜지에 거주하는 10살 난 소녀가 미시간에서 스키를 타다가 넘어져서 사망했습니다. 그녀는 슬로프에서 쓰러지면서 옆에 있는 나무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그녀는 헬멧을 쓰고 있었지만 심한 충격으로 사망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추위가 주말까지 계속이 되고 내주 초에는 회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맑고 흐리고 최고 17도, 최저는 4도입니다. 금, 토, 주일 계속해서 맑고 금요일의 최고는 13도, 최저는 8도, 토요일 26도, 6도, 주일 22도, 15도, 월요일 흐리고 눈, 최고 32도입니다.